예,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한 우리가 구현을,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 이제 해서 베타까지 만들어 놓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해야 될 터인데 그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R 스퀘어드 구하는 것 예전과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y 빼기 y 헤트에 스퀘어드 되어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면 좋겠냐 하면은 예, 맞습니다. 우리 실습으로도 해봤죠. 이너 프로덕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y 빼기 y 헤트, y 빼기 y 헤트 해서 요것에 대한 다 프로덕트를 하면 스퀘어드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y 빼기 y 바를 하면 되겠는데 y 바가 뭡니까? 민이잖아요. 그래서 met y 빼기 met y의 dot min. met y 빼기 met y의 dot min 이렇게 해가지고 SSE와 SST를 구하고 1 빼기 SSE, SST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R 스퀘어드를 한번 프린팅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요것은 어떻게 구한다는 겁니까? 요것은 첫 번째로는 예, 요거는 리그레션 라인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리그레션 라인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45도 라인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 있는 45도 라인 y equal y 헤드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x, x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45도 라인이 딱 만들어지겠죠. y는 x가 돼버리니까 y equal x가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그립니다. x는 오브젝트 y, y는 met head y head 이렇게 이제 예측된 y head 값을 이렇게 만들어 가져와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y head 값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y랑 같이 이제 표기를 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스캐터 플롯으로 이 y와 y head가 서로 얼마만큼 적합이 되는지 퍼펙트 핏이라고 하면 45도 라인 위에 있는 그런 형태로 피겨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다음과 같은 다이거니스틱 플롯을 또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어떻게 그릴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이 레지듀얼에 대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레지듀얼에 대해서 이미 사실 구한 게 있어요. 뭡니까? 요게 사실은 레지듀얼 아니니까 SSE가 사실은 레지듀얼에 대한 것입니다. y 빼기 y 헤트. 요거를 이 레지듀얼에 대한 것을 n 빼기 3을 해줍니다. 재미있다, 그죠? n 빼기 3을 해준다. 왜 3입니까? 요거 왠지 뭐 때문일 것 같아? k. k는 뭐? degree of freedom. 예전에는 1도 뺐다, 2도 뺐다, 이제 3을 뺀다, 그죠? 왜 그렇게 씁니까? 이번에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이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니 세 개의 파라미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n 빼기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unbiased estimator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럼 unbiased estimator를 만들어내기 위한 n 빼기 3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베리언스 텀이 되니까 이것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텀으로 만들기 위해서 math.sqrt를 씁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텀으로 만들고 그것을 레지듀얼에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스탠다드아이즈드 레지듀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스탠다드아이즈드 레지듀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뻔합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주는데 y 엑시스를 어떻게 되느냐? 스탠다드아이즈드 레지듀얼로 표현해주고 x는 y 헤드로 표현해준다 하였죠. 그래서 met y 헤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x horizontal line이란 뜻이죠. axis horizontal. 이 axis의 horizontal line으로 y equal 0인 상황에서 y equal 1.96, y equal 마이너스 1.96, y equal 2.58, y equal 마이너스 2.58 라인에서 이제 어떤 가이딩하는 선을 그려봐라.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을 그려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5개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보았고 다음과 같이 스캐터 플롯이 나왔고 요 선 가이딩하는 요 바깥에 있으면은 이게 99% 바깥에 있는 것인 거잖아요. 그쵸? 99% 바깥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 속에는, 요게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속에는 더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좀 많다,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좀 더 많고, 요 위쪽으로 디베이트 하는 게 없어가지고, 요런 잔차의 플롯을 그려놓고, 이 잔차의 플롯이 특정 패턴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차에 대한 어떤 다이어그노스틱 플롯을 우리는 그려보게 됩니다. 예, 이제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부스트래핑을 예전에 배웠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 부스트래핑 했었죠. 어디서 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 구할 때 했었죠. 그때는 뭐 했습니까? 네, 여러 리샘플링 방법 중에서도 리플레이스먼트가 있는 부스트래핑이라는 걸 하였죠. 근데 이번에는 부스트래핑이 아니라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리플레이스먼트가 없는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리샘플링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해 볼 예정입니다. 트레이닝, 테스팅, 이밸류에이션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닝, 테스팅,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샘플링의 하나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하고 out of sample testing이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샘플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리샘플링인데 예전에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니까 중복된 점들이 다시 샘플되고 샘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디퍼런트 프로포션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이만큼 n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것을 동강 내게 됩니다. 첫 번째 동강, 첫 번째 subset,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subset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크기는 얼마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fairly divide 하기 때문에 n 나누기 k개만큼 이 이제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강을 내고 요 둘은 익스클루시브 1에 속하면 2에 속할 리는 없는 것이고 2에 속하면 3에 속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디퍼런트 프로포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팅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하고 테스팅을 한다. 디퍼런트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트레이닝 테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인 여기 있는 게 바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K개를 만듭니다. 서브셋을 K개를 만들고 K-1개, 5개가 4개가 있다고 하면 3개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하나는 테스팅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요거를 몇 번 반복한다? 요거를 4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1번과 나머지는 1의 나머지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1은 테스팅 하는 데 쓴다. 2 외에 나머지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2는 테스팅 하는 데 쓴다. 3 외에 나머지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3은 테스팅 하는 데 쓴다. 4 외에 나머지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4는 테스팅 하는 데 쓴다. 즉 정확히 K개의 리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K개의 리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스페셜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거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n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n개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n개로 나눠버리면 n-1개 인스턴스로 트레이닝하고 한 개의 인스턴스로 테스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 뭐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리샘플링 방법이기 때문에 K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난다는 뜻은 결국에는 averaged performance를 써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average performance를 써야 되는 것이고 average performance가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variance of performance도 있을 것이고 average of variance가 나오게 되면 또 뭐도 만들 수 있으니까 confidence interval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ross validation을 하게 되면 이 performance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R 스퀘어들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레이닝 한 대로 그대로 트레이닝의 R 스퀘어가 나왔지만 이제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팅은 따로 있어서 테스팅 R 스퀘어를 구하는 것입니다.